어려운 법을 알기 쉽게 맞춰드립니다. 맞춤형 법률 맛집 맞춤법 TV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, 안녕하세요. 여러분. 반갑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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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제가 네. 이건 실제로 대법원에 네. 있었던 얘기예요. 네. 애기 엄마가 네. 고등학교 때 아이를 임신했어요. 어. 고등학교 때 아이를 네. 임신했는데 그리고 나서는 다행히 이제 친부랑 결혼하기로 해가지고 혼인신고를 해요. 했는데 문제는 이제 그 두 부부가 혼인기간이 거의 없었어요. 바로 헤어졌어요. 낳고 헤어진 거예요? 낳고 헤어져서 이제 이혼을 하면서 엄마가 이제 양육권과 친권을 갖고 왔죠. 네. 그런데 애기 엄마가 너무 힘들었나 봐. 애가 7개월 때 엄마가 가출을 해버려요. 애기 집에 다 두고요? 두고 그냥 확 갖다 가출해버려요. 그래서 외할머니하고 외할아버지가 쭉 키워오신 거예요. 그럴 수밖에 없죠. 그렇죠. 네. 좀 불행 중 다행인 건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가 건강하게 계셨다는 거. 그니까요. 그렇죠. 보통 다 시설로 맡겨지니까. 그래서 이제 네.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입양을 하고 싶었어요, 아예. 그런데 미성년자잖아요. 그쵸. 미성년자는 입양을 하려면 법원에 허가가 필요한데 네. 1심과 2심에서 모두 입양을 안 된다고 했어요. 왜요? 그래서 오늘의 주자는 손자를 과연 입양할 수 있을 것인가? 라는 거예요. 전혀 생각지 못한 주제를 갖고 오셔가지고 지금 약간 심각한데. 혹시 주변에 입양 이런 거 경험 있으시다? 주변에 뭐 친지분들 입양을 갔다, 누가 입양 갔다 이런 거 들으신 적 있으세요? 저는 제 주변에는 없었어요. 그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네. 보시면 옛날 집안에 네. 제사 지내는 장남이 대가 끊겼을 경우에는 아. 차남의 뭐 조카나 전 뭐 팔촌에 이제 양자를 드리거나 해가지고 그래요? 대를 이어요. 그래서 예전에 양자는 그 집안을 위한 양자의 개념이 강했어요. 대를 잇기 위한. 대를 이기 위해서. 그래서 조건이 있었죠. 동선 동본만 가능한다거나 그 다음에 학렬을 맞춰야 돼요. 그래서 사후양자라고 해가지고 대를 이을 장남이 네. 먼저 사망했다. 네. 그러면은 이미 죽은 사람 밑으로 입양을 보내가지고 제사를 잇게 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. 그런 이제 양자 시스템인데 지금은 이제 그 양자의 개념이 그 집안을 위한 양자가 아니라 이제 보통 이제 자녀를 위한 양자로 이제 그 양자의 제도가 좀 변해 오던 중이었던 거예요. 1심과 2심에서는 네. 그러면은 왜 입양을 거부했느냐, 기각을 네. 해버렸느냐. 이유는 첫 번째 뭘 것 같아요? 족보? 그 족보, 맞아요. 족보가 흔히 네. 꼬인다고 얘기를 하죠. 그쵸. 왜냐면 이제 친부모가 있는데 자녀가 입양이 돼버리면 사실은 부모 자식인데 형제처럼 돼버리잖아요. 맞네. 내가 자식을 낳는데 언니 동생이 그렇죠. 되는 거잖아요? 그렇게 되니까. 그 판결문상 보면 그게 가장 중요한 이유가 아니었을까 싶어요. 그러면서 또 굳이 뭐 미성년 후견도 있고, 네. 근데 굳이 뭐 양부모가 될 필요가 있겠느냐. 그리고 나중에 이 아이는 언젠가 클 텐데 사실은 네 언니가 사실 네 엄마다 이렇게 그때 얘기하는 뭐야? 것보다는 그 제대로 이렇게 신분계 알려주는 게 손주한테도 이롭다고 볼 수도 있다.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심과 2심에서는 이거를 입양은 안 된다. 다른 제도로 해라. 라고 했던 거예요. 근데 지금은 그 친모가 버리고 간 상황이잖아요. 그렇지. 그게 중요했어요. 네. 그래서 대법원이 이제 1심과 2심을 깨면서 뭐라고 했냐면 사실 미성년 입양 허가를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미성 아이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거예요. 그게 제 원칙이라는 거예요. 왜냐면 이 아이는 지금 할머니, 할아버지를 엄마, 아빠라고 부르고 있거든요. 워낙 아기 때. 생후 7개월부터. 그러니까 당연히 엄마, 아빠인 줄 알지. 그쵸. 근데 물론 이제 다른 엄마, 아빠는 젊은데 우리 엄마, 아빠는 왜 이렇게 나이 들어서 하고 너 늦게 나왔단다 이렇게 늦둥이구나. 얘기했지만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법에 손주를 입양을 금지하는 법은 없어요. 입양을 하는 주된 목적이 이 아이를 잘 양육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다른 뭐 부정한 목적이 없는 이상은 그쵸. 굳이 이거를 반대해야 할 이유가 있겠느냐. 라고 해서 일단 대법원은 사실 이 판례는 되게 중요했어요. 네.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입양이란 제도 자체가 집안을 위한 입양에서 점점 이제 자녀를 위한 입양으로 이제 입양 제도가 점점 변해 왔는데 네. 거기에 대한 어떻게 그 굉장히 상징적인 판례였다고 봐요. 실제로 이 사건에서 지금 이 아이가 입양이 됐는지는 몰라요. 왜냐하면 법원에서는 다시 판단하라고 하급심을 돌려보냈기 때문에 네. 그 하급심에서도 다시 판단을 하겠죠. 그래서 그동안 이제 그 할머니 할아버지의 경제적 능력도 볼 거고 그쵸. 키울 수 있는. 그렇지. 그다음에 그동안 아이와의 관계도 볼 거고 앞으로 친생 부모와의 관계도 볼 거고 조합적 고려한 다음에 아이에게 무엇이 가장 좋았을 것이냐 이거를 고려해서 판단을 하라라는 거예요.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네. 손자도 입양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. 참고로 이 사건과는 네. 바로 좀 연관될 수 있는 게 우리나라 입양에는 3가지 종류가 있어요. 네. 일반 입양, 또 3가지가 있는 건 처음 알았네요. 일반 입양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입양인데 네. 지금 아나운서님도 누군 어떤 부부의 양자로 갈 수 있어요.
다 동의가 있으면. 어. 그러면은 함 아나운서님은 친생 부모님한테도 상속을 받고 양부모님한테도 상속을 받을 수 있어요. 양쪽으로요? 양쪽으로. 오. 괜찮죠. 오. 두 이러면 번째는 농담입니다, 엄마 아빠. 그냥 한 소리예요. 죄송합니다. 네. 어머니. 두 번째는 이제 친양자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네. 중요한 건 뭐냐면 친부모님하고 관계가 끊어요. 끊어져요. 완전히. 그래서 보통은 내가 전 남편하고 이혼하면서 애를 데려왔는데 네. 새로 재혼한 남자랑 진짜 잘 살아. 재혼한 남자도 이 아이를 입양하고 싶어 해. 그런데 친아빠는 교류가 단절됐어. 교류가 단절돼서 키울 생각도 없어. 네. 그럼 이 아이를 재혼한 남자의 네. 친양자로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. 그러면 완전한 진짜 낳은 아이처럼 돼요. 아우. 그게 친양자, 미성년자가 하는 친양자가 네. 있고 하나는 입양 특례법상의 입양이 있어요. 그건 또 뭐예요? 요건 이제 어떻게 흔히 말하는 보육원에 간 아이들, 보육원에 간 아이들을 할 경우에 이 경우에도 입양이 되면 친양자처럼 진짜 엄마 아빠의 관계가 끊어져요. 지금 입양된 부모님이 부모와, 완전히 부모. 그렇죠. 그 사람이 낳은 것처럼 돼버리는 거예요. 어. 그래서 그런 네. 민법과 특별법상의 입양 종류가 세 가지 있다는 것까지 알고 계시면 웬만한 변호사보다 많이 아시는 겁니다. 여기까지 그래서 하시면. 내년 목표가 변호사 시험을 한번 Don't be a liar. Don't be a liar, don't be a lawyer. 항상 되지 말라고. 그래서 저는 마음은 있는데 변호사님 때문에 안 하려고요. 하신다면 도와드릴 수 있는데 뭐 굳이 뭐. 알겠습니다. 네, 이렇게 변호사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면서 이제 손자도 입양을 할 수 있다라고 바뀌었다는 거죠. 그렇죠. 네, 이렇게 해서 또 오늘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. 오늘도 저희 영상 보시고 좋으셨다면 구독.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많이 많이 부탁드릴게요. 안녕. 감사합니다. 또 봐요. 감사합니다.